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제 오늘 미국 변호사를 모신 이유는 지금 클래리티 법안 이제 수정안 나왔고, 그3의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얘기도 이제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이 조항이 지금 좀 어떤 상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이자 조항에 매여 있는데, 제 분석은 이자 조항 일드 관련된 조항은 반만 중요합니다. 왜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미 지니어스 법안에 작년 여름에 벌써 이자는 안 된다고 이미 그 법에서 이미 세팅을 해놓은 프레임에서 저희가 살고 있었고요. 발행사 이자 지급은 안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었던 현실은 그 코인베이스나 서클, 그러니까 USDC가 사실은 국채 이자로 수익을 누리는 USDC가 코인베이스랑 50대 50으로 피를 나눠 가지면서 코인베이스가 유저한테 50% 그걸 리워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 우회해서 이자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 클래리티 법안에서 패시브 인컴은 안 된다. 그다음에 약간 열어주면서 액티비티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가능. 그러면 액티비티가 뭐 유저 비헤이비어는 결제 송금 뭐 그런 어떤 안에서 움직이는 행위를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열어준 거니까 패시브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이자 지급만은 안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약간 크립토 그 아나키스트나 이쪽 크립토 투자업 매몰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unfair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왜 그게 더 합리적인 결정인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법안에서 말하는 반만 중요하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법안은 사실은 그 패시브 인컴 이자를 주지 마라, 그게 더 포인트가 아니라 패스 스루라는 방식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지금 제3자가, 그러니까 거래소나 브로커가 지급했던 방식을 하지 마라라는 시그널을 보낸 조항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패시브 네네. 인컴이라는 얘기 표현 여러 번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마치 우리 예금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를 주는 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거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거래소에서 받고 있었죠, 저희가. 그렇죠. 근데 그 우회적인 방식의 영업을 하지 마라라는 게 이 법에 진짜 숨겨진 메시지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랑 그 서클 주가가 20% 10%씩 빠지게 된 거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항을 그래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까지 영업을 잘해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19% 정도 매출이 여기서 났어요. 네, 맞아요. 근데 20% 어쨌든 정도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 조항을 지금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그 매출이 19%가 날아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을 한 가지 주목하고 싶습니다. 3월 24일에 그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는 그거가 이자 지급이 안 된다는 어떤 그 수정안이 이제 노출되었을 때 네. 같은 날에 네.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시큐리타이즈랑 MOU 체결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STO를 그러니까 시큐리타이즈랑 연말까지 준비해서 하겠다는 네. 얘기인데 결국에 주식을 온체인으로 올려서 거래를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제 말에 이게 좀 이제 네. 이해도끼의 설명 중간에 네네. 잠깐 하면 네. 여기 말씀하신 시큐리타이즈라는 회사는 네네.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RWA라고 해서 기존에 네. 있었던 금융의 에셋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는 회사가 시큐리타이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STO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STO 얘기를 할 때 그런 어떤 조각 투자 플랫폼, 그러니까 그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얘기할 때 네. STO 얘기를 지금 섞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 방송 내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두 개를 좀 연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된다는 거는 온체인으로 주식이 올라가서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자 수익에 다 매몰되고 있는데 네. 크립토 인더스트리는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토큰화이즈된 주식으로 일단 이익은 낼 거다. 그리고 그 이익은 유저한테 결국 어떻게든 흘러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흘러갈 거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이자 수익이 안 됐을 때도 이미 다양한 전문가들이 뭐 워크어라운드 뭐 어떤 다양한 그 우회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 거다. 그 결국에는 다른 그러니까 이자가 아닌데 뭔가 다른 이자스러운. 방식으로 이자스러운 그런 거를 해내는 그런 트렌드가 저는 이제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에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게 이제 주식 배당 수익. 그러니까 결국 토큰화된 증권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시장과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크립토 시장이 고속도로가 조금 뚫리는 최소한 그 70년대 경부고속도로 정도 뚫리는 그런 올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제3자 플랫폼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게 현재의 네. 클라리티 법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말 그대로 네네. 스테이블 코인에 한정된다는 거죠. 이 대상은. 네네. 그리고 최낙훈 변호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지금 이제 거래소와 시큐리타이즈의 MOU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식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그 배당 수익을 또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논의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한정해서만 네. 패시브 인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자를 받는 거를 못하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신 스테이블 걸로. 코인이 기축 통화로 이제 그런 토큰화이즈된 증권을 어떤 활용하고 사는데 기축 통화로 쓰일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유시지에서 이자와 비슷한 어떤 수익을 올리는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이자 수익 그 패시브 인컴의 이자 수익을 못 한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업체나 스테이블 코인 홀더가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19% 전체가 다 날아간다라고 하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네요. 뭐 어쨌든 다른 우회적인 방식이 나타날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저는 좀 표현이 좀 센데 팻캣 같이 그렇게 제3자 우회 어떤 거래소나 브로커를 이제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냉정하게는 이제 지금 이분들은 그 스테이블 코인 이분들은 사실 크립토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크립토 캐피탈리스트라고 이제 보는데 약간 철학의 결이 다르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제도권 금융과 경쟁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게 제도권 금융이죠. 근데 그렇다면 저는 제 입장이나 분석으로는 그러면 제도권 금융이 감소하는 모든 규제나 그런 어떤 안전망은 원하지는 않고 지금 그
이자만 누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제도권 금융상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금리를 그쪽에서 3%, 4% 받고 있는데 상업은행은 0.7% 정도 온갖 규제를 받고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각 은행별로 1년에 거의 최소한 한 100억 이상의 컴플라이언스 코스트를 회사가 써야만 그 약간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되는 수준으로 다양한 어떤 규제 운동장에서 수많은 그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다 안 하고 그 정도의 금리 차이가 나면은 당연히 어느 누가 상업은행에 계좌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예금이랑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규제 당국에서는 아, 사실상 예금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맞아. 예금하고 스테이블 코인 보유하고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소비자, 그러니까 저희들 개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메인으로 갖고 있고 쓰고 있는 그냥 개인 어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지불 결제 말고 그냥 보관 기능의 계좌가 이게 이제 크립토 계좌냐 은행 계좌냐의 이제 경쟁이나 싸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제도권 그 상업은행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내가 지금 보유하는 나의 모든 예금 고객들이 크립토로 다 크립토 계좌로 갈아타서 이제 다 넘어가면은 어떡하나라는 이제 근원적인 그 고민이나 불안감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제화에 가장 크게 존재하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어떤 게 더 나으냐 안 나으냐를 떠나서 저는 운동장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업은행은 정말 미국 금융 역사적으로 참 많은 규제를 받았고 1933년에 나온 뭐 스티글 액트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 분리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뭐 클린턴 때 그거를 조금 풀어줘가지고 이제 상업은행 투자은행을 조금 섞어서 할 수 있게 도와줬더니 그 2008년에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볼커 룰이라고 이제 다드 프랭크법 나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분리했었어야 됐고, 네. 이제 볼커 룰 같은 경우도 프로퍼리 트레이딩이라고 자기자본 거래 안 되고, 근데 이런 법률상의 다양한 법률상의 규제 말고도 뭐 페더럴 리저브 뱅크 액트에서는 뭐 페더럴 리저브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 뭐 금융사업 하나 출시하면 필라 뭐 FDIC 이런 거 다 컴플라이언스 서로 내야 되고, 막 이런 사이에서 겨우겨우 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크립토 업체는 물론 저희가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게 이제 증권이 아니고 이제 현물이다 뭐 이렇게 가닥을 내긴 했지만, 약간의 증권성의 어떤 베니핏을 누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만약에 이것까지 허용해 주면은 뭐 그냥 증권회사와 상업은행과 프로퍼리티 트레이딩을 그냥 약간 좀 규제 없이 다 하는 그런 센시티브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그 트럼프가 이 크립토 산업을 좀 키우거나,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 유지가 더 큰 거시적인 어떤 니즈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 입장에서 상업은행 예대 마진 싸움을 어린 아이들끼리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큰 아젠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운동장이 공평해야 되는 그 원리 때문에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조금 합의해서 마일스톤을 딱 만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바뀌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사실 이제 남아있는 입법이 작년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얘기가 되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안티 CBDC법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주택법 개정안에 넣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요 세 가지고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은행과 일반 우리 이제 시중은행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법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립토 쪽에 적용이 지금 미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논의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크립토 쪽에도 적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법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크립토 쪽에서는 조금 더
클라리티 법안이 끝이 아니라 음. 앞으로 좀 더 이런 류의 어떤 충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률의 가장 근원적인 원칙이 권리와 의무의 이제 동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만 받고 의무가 없는 일은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크립토 업체가 은행이 되고 싶으면 이제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이제 다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자를 너무 그 광범위하게 허용해주면 좀 약간 지금 현재 법 체계 안에서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없는 약간의 공백 같은 상황이 약간 발생할 수 있어서 요번에 요렇게 그냥 코인베이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가르마를 타서 대충 정리를 한번 매듭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 이제 이게 조금 바뀌기는 그러니까 그 클래리티 법안의 5월 통과를 논외로 이 스탠스가 바뀌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네. 법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법안 내용을 다시 네. 좀 집중을 해보면 네네. 클라리티 법안의 지금 초안이 공개가 된 부분을 보면 네네. 활동 기반 보상은 또 허용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개념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활동 기반 이게 사실 어떤 활동인지. 그동안에는 없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저 입장에서 저희가 토스나 카카오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게 딱 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떨 때 그럼 우리가 액티비티를 하냐? 사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데일리 클릭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결제나 송금 시에 뭔가 막 행동을 하면은 이제 뭔가 이게 약간 활성화된 계정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때 이제 그런 행위에 리워드를 주는 거는 이제 이자 보상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니까 보통 이제 그 크립토 계좌를 쓸 때 이제 만약에 돈을 이렇게 그냥 놓아두고 만약에 약간 휴면 계정 이렇게 잠재 계정으로 이제 그거를 쓰지 않고 두면서 이제 이자까지 지급하는 상황은 맞겠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나왔다기보다는 보통 네. 이런 거는 이제 미국 법에서는 네네. 하위 규제기관이 규칙으로서 이제 정의를 하게끔 이제 공백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제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원칙을 네. 확인을 하고 네. 아마 그쪽은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패시브고 뭐가 그러면은 액티비티 베이스 일드냐 그거는 지금 저도 조금 브로드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그런 그 하위 감독청에서 좀 팔레시 디렉티브 같은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렇죠? 이번 클라리티 수정안 아마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네, 뭐 반대할 이유는 제가 보기엔 딱히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은행이랑 크립토 네. 이 디지털 자산 업계 간의 구도가 좀 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한국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정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는 은행 드리븐, 은행이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국, 미국의 동일한 기조를 선택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커나이즈드 디파짓과 병행을 하자. 이 두 가지 기조를 한국과 미국 어떤 정책 기조로 선택한 면이 이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거나 이제 운용될 때 은행의 역할이 조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50%다 뭐 50% 플러스 한 주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디베이트가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은행이 주도권인데 그럼 무엇을 얼마만큼의 주도권이냐 그런 약간 디베이트가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 기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더 모두 서서 조금 천천히 안정감을 가지고 가자라는 그 기존은 선택을 이미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기축통화 문제랑 그다음에 뭐 만약에 한국으로 예를 들면 어떤 기재부 아젠다인 환율 방어 그리고 한국은행 아젠다인 어떤 거시경제 통화 유지 툴 그런 것들하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민간 영역에 맡겨놓기에는 그 거시경제 디자이너들이 조금 현재는 좀 많이 불안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듣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지는 게요. 이제 네. 사실 컴플라이언스 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자라는 데서 이제 비롯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네. 근데 뭔가 이 클라리티 법안 속에서는 네. 그냥 은행 대체제를 좀 막자라는 그게 조금 더 그 목표가 좀 큰 것 같기도 해서 이게 뭐 단순 규제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특정 업권에 조금 더 유리하게 좀 적용되는 규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 지금 약간 되게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포장은 투자자 보호로 한 건데 현실은 은행업권의 기득권 보호로 안에서 파워플레이 되는 면이 반 이상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나쁜 거냐? 그게 어떤 기존에 그냥 기득권을 갖고 있는 팻캣들을 도와주는 뭔가 경쟁을 저해하고 이노베이션을 막는 좋은 그런 방향이 아닌 거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거시경제 금융이나 어떤 통화 정책, 외환 뭐 그런 수많은 것들하고 맞물려 있어서 기존에 그냥 아비트라지 트레이딩 하고 뭐 그런 걸로 그냥 프라이빗 섹터에 맡겨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확실히 있어서 어떤 그 규제 디자이너의 어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한국은 이런 커머셜 뱅킹이 금융위라는 어떤 정부 규제 기관 밑에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미국은 상업은행끼리는 모여서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만들고 사실은 그거는 정부 게 아니고 민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금융 플레이나 상업은행의 어떤 스탠스도 정부 스탠스가 아니라 민간 스탠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한국이랑 똑같이 은행에 이게 보호됐으니까 또 이게 약간 관치금융인가? 라고 또 단순 비교하기에는 저는 또 한국, 미국이랑 그 결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네. 이게 통과가 그래서 될 건데 안 될 건데 이게 지금 네. 그거는 인것 같아요. 근데 가 아니고 저도 그거를 조금 요새 그 프리딕션 그런 사이트 많잖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그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하면 저도 공신력이 없으니까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68% 정도 비율로 통과될 거다라고 하는 알파 사이트 제가 지금 사이트 이름 생각이 네, 안 나는데 폴리마켓. 네. 그 68% 프리딕션 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통과 가능성 퍼센티지가.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네네. 이게 지금 뭐 시장에 들어가 있는 네. 디지털 자산 기업이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네. 어떤 좀 법적 리스크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이 이제 5월에 다시 그 상원 그 커미티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마크다운 이제 조금 네. 코렉션을 해라 그런 이제 세션을 하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5월 정도까지 정리가 안 되면 더 이제 선거 때문에 더 딜레이 이제 가능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규제의 공백이고 기존 그 사업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 스탠스가 나왔는데 법이 통과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지니어스 액트 그 패러다임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패스 스루 아까 말한 그 거래소를 통한 어떤 약간의 리워드 지급 그거는 이제 이 법이 정확히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할 현실적으로는 이제 유지가 될 거고 거고. 네. 다른 이제 방식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STO의 어떤 그 이자 배당 지급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올해 여러 시도를 하면서 설사 이게 통과돼도 다른 방식으로 유저한테 이제 그 이자 비슷한 걸 지급하는 이제 방식으로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을까. 결국엔 이거에 대한 규제 공백 사이에도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굉장히 미괄식으로 말씀하시는 참 맞습니다. 얘기하시고 근데 결론은 어쨌든 중요한 거 이제 나왔습니다. 결론은 네. 여러 가지 규제 공백이 있겠지만 네. 지금 일선 기업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네. 크게 뭐 그렇게 지장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태까지 이제 사업을 열심히 잘 해온 USDC, USDT는 이제 매우 수익이 높고 튼튼한 회사인데 뭐 매출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법이 통과돼가지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20%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5분의 4는 남아 있고 그 20%를 채울 다른 카테고리의 수익을 뭐 당장 그 20%를 세이브해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상당 부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네. 또 중간 선거도 미국에서는 네. 이제 다가오고 있고 한데 네. 이렇게 선거 일정과 규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좀 얽혀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네.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좀 수정이 되고 또 타협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관점을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큰 틀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업은행은 크립토가 갑자기 뒷문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어떤 예금주를 가져가고 본인들의 어떤 마켓쉐어를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달러 통화, 기축통화, 패권 유지에 관심 있기 때문에 미세한 결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안정돼서 전 세계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고 그게 이제 더 채권을 많이 사서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미국 경제가 다시 패권을 유지하는 그쪽에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는 스탠스지만 현재는 미세하게 은행업의 손을 들어준 꼴인데 그게 정말 그러면 은행업이 예뻐서냐? 그건 아니고 가상자산 사업의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하게 쓰이는 인프라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은행업에 당근을 하나 줘서 이 판에 일단 끌어들여서 클래리티 법을 일단 통과를 시켜야 지금 원하는 그런 달러 기축통화 패권 유지 스테이블 코인 번성 활성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삼보 전진을 위한 약간의 일부 후퇴로 봐주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예,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